참으로 훌륭한 예술가인 내가 죽는구나. 서기 68년 6월 9일 로마 외곽의 초라한 별장. 온 세상이 등을 돌린 31세 황제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단도를 목에 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평생 암살을 두려워해 독을 마시며 면역을 키웠던 그였기에 이제 독약조차 듣지 않았다. 도와주게, 제발.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황제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충직한 하인 에파프로디투스가 떨리는 그의 손을 이끌었다. 칼날이 목을 파고들었다.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정말 로마를 불태운 광기의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운의 예술가였을까? 이것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황제 네로의 이야기이다. 서기 37년 12월 15일 로마 남부 해안 도시 안티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증손녀인 아그리피나가 아들을 낳았다. 본명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 훗날 네로라 불릴 아이였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말했다고 한다. 나와 아그리피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아이는 국가적 위험이 될 것이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이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야심으로 가득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라는 혈통을 무기로 권력을 향해 나아갔다. 49년 아그리피나는 숙부이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어린 네로를 황제의 양자로 만들었다. 네로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교육받았다. 문학, 철학,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 특히 예술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황제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의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죽었다.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 공식 발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그리피나가 독살했다는 것을. 17세 소년 네로가 황제에 올랐다.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인 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즉위식에서 네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선대 황제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비밀 재판도 부패한 측근의 횡포도 없을 것입니다. 원로원은 환호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았다. 집권 초기 5년, 네로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황제였다. 철학자 세네카와 근위대장 브루스가 그를 보좌했다. 네로는 그들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세금을 대폭 낮췄다. 사형을 최소화했다. 노예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주인을 법정에서 고소할 수 있게 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검투 경기를 금지하려 했다. 대신 시, 연극, 음악 경연대회를 열었다. 로마의 문화가 꽃피었다. 재난을 당한 도시들에 원조를 보냈다. 유대인들도 도왔다. 훗날 로마 5현제 중 한 명인 트라야누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다른 황제의 업적도 네로의 5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어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55년 의붓동생 브리타니쿠스가 연회 중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독살이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네로였을까? 아니면 아들의 권력을 지키려던 아그리피나였을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일일이 간섭했다. 나는 당신을 황제로 만들었다. 나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로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다. 59년, 참다 못한 네로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를 죽이기로. 첫 번째 시도는 배였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도록 조작했지만 아그리피나는 헤엄쳐서 살아남았다. 네로는 공포에 질렸다. 결국 자객을 보냈다. 아그리피나는 자객들을 보자 배를 드러내며 말했다고 한다. 여기를 찔러라. 네로를 낳은 이 배를. 어머니의 죽음 이후 네로는 변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복수에 여신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온다고 믿었다. 62년 아내 옥타비아도 죽였다. 그녀가 음모를 꾸민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권력은 네로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64년 7월 18일 밤 로마. 대경기장 아래 상점계에서 불이 났다. 한여름밤 다궈진 공기를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다. 9일 동안 로마가 탔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록했다.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불길에 휩싸이고 시내는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 14개 행정구역 중 3개가 완전히 전소했다. 유불개는 절반이 타버렸다. 온전한 곳은 4개뿐이었다. 화재 당시 네로는 50km 떨어진 해안 별장에 있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돌아왔다. 그는 즉각 행동했다. 황실 정원을 개방해 이재민들을 수용했다. 곡물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다. 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화와 은화의 순도를 9% 낮춰 통화 공급을 늘렸다. 7,000명의 소방수를 동원해 아직 타지 않은 건물을 미리 부수며 불길을 차단했다. 네로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던 타키투스조차 이재민 구제 노력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황제가 궁전 옥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트로이유의 함락을 노래했다. 네로가 직접 불을 지르게 했다. 로마를 그리스식으로 재건하려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네로의 평소 행동이 의심을 키웠다. 그는 늘 로마가 너무 지저분하고 촌스럽다고 불평했었다. 게다가 화재 직후 네로는 엄청난 규모의 새 궁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궁전. 민심이 흉흉해졌다. 네로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았다. 당시 로마인들이 혐오하던 신흥 종교 기독교. 기독교도들이 방화범이다 학살이 시작되었다. 타키투스는 기록했다. 네로는 기독교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 사자를 풀어 물어 죽이게 했다.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화형시켰다. 심지어 그들을 나무에 묶고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삼았다. 사도 베드로는 역십자가형을 당했다.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길 원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참수형을 당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기독교도를 미워하던 로마 시민들조차 동정했다. 네로의 잔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참하게 죽었다고. 기독교는 네로를 영원히 잊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66이 된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65년 피소의 음모가 발각되었다. 귀족 피소와 그의 동조자들이 네로를 암살하려 했다. 측근들도 연루되어 있었다. 네로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10명을 처형하고 13명에게 자살을 명령했다. 그 중에는 스승 세네카도 있었다. 세네카는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어 죽었다. 피가 천천히 흘러나왔지만 죽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네로는 더욱 편집증적이 되었다. 의심이 가면 즉시 처형했다. 66년 그는 그리스로 떠났다.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해 노래를 불렀다. 연극 무대에도 섰다. 그는 행복했다. 그리스인들은 그를 예술가로 대해주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국경을 지키던 3명의 사령관을 그리스로 불러들여 자살을 강요했다. 라인강 방위선의 2 사령관과 시리아 총독 코르불로는 군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로마군 전체가 네로에게 등을 돌렸다. 68년 반란이 시작되었다. 먼저 갈리아 총독 빈덱스가 일어났다. 그는 히스파니아 총독 갈바를 황제로 추대했다. 빈덱스는 진압되었지만 불신은 번졌다. 각지의 총독들이 동조했다. 군단들이 반란에 가담했다. 네로는 로마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했다. 근위대마저 배신했다. 근위대장이 부하들을 선동했다. 그 자신이 황제가 되려 했던 것이다. 68년 6월 8일 밤 모든 사람이 네로를 떠났다. 4명의 하인만이 남았다. 네로는 궁전을 빠져나와 하인파원의 별장으로 도망쳤다. 작은 방에 숨어 그는 떨고 있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추격대였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단도를 꺼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목에 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추격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인 에파프로디투스가 그의 손을 잡았다. 폐하. 함께 칼을 목에 댔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사라지는가. 콰린 아르티펙스 페러. 네로의 마지막 말이었다. 칼날이 목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31세 젊은 황제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죽음과 함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났다. 네로가 죽은 후 로마는 혼돈에 빠졌다.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리고 마침내 베스파시아누스. 4명의 황제의 해따라 불리는 대혼란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로마 평민들은 네로의 무덤에 꽃을 바쳤다. 동부 속주에서는 그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로는 죽지 않았다. 곧 돌아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심지어 네로라고 주장하며 황위를 노리는 사기꾼들까지 나타났다. 왜 평민들은 네로를 그리워했을까? 네로가 탄압한 것은 주로 귀족과 원로원 그리고 기독교도였다. 평민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했다. 세금을 낮추고 곡물을 공급하고 화려한 공연을 보여줬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귀족 출신 역사가들이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 카시우스. 그들은 모두 원로원 계급이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 네로는 완전히 악마가 되었다. 폭군, 방화범, 적그리스도.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네로는 분명 폐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어머니를, 아내를, 스승을 죽였다. 기독교도를 학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로마 문화를 꽃피운 예술가였다. 노예의 권리를 인정했고 세금을 낮췄으며 재난 구호에 앞장섰다. 그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았다. 무대 위에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권력의 자리에 앉혔고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만약 그가 평범한 황족으로 태어나 예술가로 살았다면 아마도 역사는 그를 로마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음악가로 기억했을 것이다. 폭군인가? 예술가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네로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황제로 남아있다.